38도에 건강하게 해서 홍동주 38도에 건강하게 해서 잘 타야 된다는 거죠. 잘 태우자. 어떻게 잘 태우냐. 간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소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배변의 과정에서는 정체가 안 되고 숙변이 안 생기고 쭉쭉 잘 이렇게 터져 나오면 되는데 축상 상태가 돼서 반유동체로서 액체로서 고흉대 배변이 그래서 한 24시간 내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변비. 그래서 좋은 배변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뜻하게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추워하면 안 되고 따뜻하게. 암세포는 단 하나의 세포에서 발생해서 서서히 자기 영역을 넓혀가며 이러한 증상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철저히 외부의 정보를 차단한 채 외롭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세포를 자신처럼 암세포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한다. 어느 분위기가 암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분위기가 되면은 잘 자라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암이다. 야야 암세포가 야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리와 이렇게 암세포도 그럼 암세포를 도려내야 되나요? 암의 정책은 뭐냐? 차가운 장기는 모두 이것은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세포가 알아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정확히 이제 장기를 만들어낸다. 그뿐 아니라 장기의 위치, 혈관의 이음, 신경구조까지 만들며 수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체를 완성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상 체온이 유지되어야 한다. 엄마의 정상 체온은 세포 분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은 물론 양수 안에서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장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장기 안에는 세포는 사이좋게 정보를 교환하며 살아간다. 장기가 기능하도록 상호 협력 및 보완하여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37도의 정상 체온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저체온의 진행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세포는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어려워져서 추위를 느낀다. 37도의 정상 체온이 되어지면 장기가 따뜻하게 한편 몸 전체 면역의 80%가 장염으로 인해서 변비가 있는 사람은 면역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특히 간에 무리가 간다. 따라서 변비가 발생하면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그리고 배에 따뜻한 수건팩을 올려놓고 마사지도 해주고 따뜻하게 정상 체온은 잘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정상 체온이 안 되면은 장을 정상적인 배변 하루에 한 번씩의 간격이 아주 좋다. 장을 저체온으로 만드는 독성들이 수많은 독소들이 저체온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암세포를 항산화 대기오염 미세입자가 기관지를 타고 내려오면
기관의 상기세포 선모가 이물질을 걸리는데 이때 제초기를 통해서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만약에 담배 연기나 유독가서 맡으면 선모세포가 잠시 마비 상태가 되어서 독성물질을 걸러내는 일을 중단하고 만다. 그러면은 많은 독성물질이 분비 그래서 폐를 저체온으로 해서 말라 죽게 만든다. 이런 불완전 연소가 되어져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키우는 작용을 한다. 한국인 평균 사망률이 25%를 차지하는 암은 평균 사망률이 25% 차지하는 암은 저체온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로 다른 장기까지 위협해서 전이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체온이 상승하면 암은 파괴된다. 개사된다. 이는 암이 열을 싫어하고 차가운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암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포는 본능적으로 DNA라는 정보를 순종하며 살아간다.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생명을 잉태하면서부터 세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정상세포 따뜻하게. 담배 이런 것이 들어오면 몸을 차갑게 한다. 소화천식 알아보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궤양 환자의 98%가 호흡기관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 43명 중 25명이 위궤양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혈액이 전신을 돌기 때문이다. 이런 거지. 이것이 이렇게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와서 성인형 천식의 경우는 좀 다르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환경 오염이 원인이 심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다 라는 거죠. 정상 체온은 가만히 있어. 유익견에, 그러니까 유세견 저체온에서 너 아까 뭐랬어? 이렇게 저체온이 됐을 때는 장의 정상적인 배변 하루 간격이 좋다. 급성 위험은 위궤양의 자가 소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형성이라면 급성 위험은 갑자기 발생한 방어인자와 공격인자 간의 치열한 싸움에서 비롯된다. 공격인자는 펩신을 촉진하는 데스트린, 이런 히스타민, 그래서 저체온으로 적혈구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역부족이 되어서 위험이 발생한다. 모든 요인은 위가 냉한 저체온에 있다. 저체온 위험증이 생긴다. 만성위험도 처음에 급성위험에서 시작되지만 공격인자와 방어인자와의 싸움이 장기화하는 상태를 말한다. 계속해서 그러면 만성화되어서 캡신도 또 위산도 저체온의 혈관, 정상적인 혈관은 뚫지 못하고 저체온 혈관을 뚫고 나간다. 그죠? 위하수증, 음식물을 분해하고 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위산이다. 과식, 폭식, 야식,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탄산음료, 커피 등 여러가지 요인이 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위는 더 많은 위산을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위는 큰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위는 탄력을 잃고 늘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하수증이다. 탄력을 잃었다는 것은 저체온을 의미한다. 특히 식사 전 30분,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수분이 많으면 위의 산도가 묽어져서 다시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위산이 분비되면서 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위하소증에 걸리게 된다. 위산, 스트레스, 저체온, 변비. 복부가 저체온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변비이다. 그럼 천식은 흔히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산소나 기타 영양분을 다른 기관보다도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소모성이다. 천식은 기관지나 폐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병이기 이전에 다른 장기나 영양 흡수의 문제로 발생하는 저체온 현상이다. 기관지 폐로 들어오는 환경 오염물질이 기관지에서 적혈구와 만나 결합한 불량 적혈구가 되어서 온몸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불안정 연소가 되어서 암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 만약에 담배를 피운다면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심화력이 무려 400배나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위 12지장 궤양. 이것은 위 12지장을 보호하는 방어 인자와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공격 인자 사이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데 저체온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에서 비롯된다. 위와 12지장의 경계물인 유물이 저체온으로 망가져서 작동하지 못하면 위산이 12지장으로 쉽게 흘러들어와 12지장을 파괴하게 된다. 또한 단백질 분해 요소인 캡신이 위를 공격하는 자가소화로 궤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심한 속쓰림이 발생하며 통증이 유발된다. 이때 대개는 임시방편으로 위장약을 먹지만 이는 치료하기보다 오히려 위 12지장의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공격인자, 방어인자. 위와 12지장 질환의 원인은 저체온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만성 소화불량증, 저체온으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한 것을 말합니다. 폭식, 야식, 간식, 편식, 스트레스, 수분 부족, 불충분한 영양식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하면 장이 지치게 되며 이는 저체온을 이야기한다. 그 상태에서는 소화 효소를 적절히 만들어낼 수가 없고 점점 만성 소화불량으로 진전이 된다. 운동시 위, 심장 에서 빵빵빵빵 보내준다. 만성 소화불량증도 음식물을 흡수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출발하는 혈액은 식사량에 따라서 위의 혈액을 40% 이상 공급한다. 평소에는 위에 공급되는 혈액이 약 20%인데 운동 시에는 3에서 5%. 운동 시는 그런데 저체온이 되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화 기능도 저하되고 만다. 이것은 음식물 흡수에 지장을 주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만성질환이 된다. 특히 스트레스는 위를 크게 손상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고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스트레스. 만성 소화불량증. 저체온으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한 것을 말한다. 폭식, 야식, 간식, 편식, 스트레스, 수분 부족, 불충분한 영양식 등이 원인이 된다. 심장이 이렇게 올려지고 음식물을 흡수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출발하는 혈액은 식사량에 따라서 위의 혈액을 40% 이상 공급한다. 평소에는 위에 공급되는 혈액이 약 20%이며 운동 시에는 3에서 50%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에서 10에서 20%가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보이고 있고 청소년은 30~40%가 가볍게 심한 비염 증상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비염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비염 환자에게는 항알레르기나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처방합니다.
이런 너무 강인한 면역을 기절시키는 방법이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면역이 잠자고 있던 순간에 쌓인 많은 작은 물질에 더 크게 반응해서 괴로움이 커진다. 그림과 마찬가지로 더 강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히스타민이라는 우리 몸에서 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아군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대장의 유해균이 증가하면 히스타민이 간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코 점막에 이 물질이 늘어나면 히스타민이 접근해서 간질인다. 그러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죽어버린다. 그런데 이 히스타민이 너무 많아지면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이때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것이 히스타민 억제제이다. 코 점막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면 자극적인 주위 환경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우선 환경 호르몬이 과대 발생하는 생활 용품과 컴퓨터 장비 사용을 자제하고 알맞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호흡기 질환. 요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비염이나 천식 환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스 같은 바이러스와 균, 이물질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가장 먼저 접하는 호흡기는 면역의 1차 관문이다. 그런데 요즘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하는 저초온 증상이다. 비염, 오감 중의 하나인 냄새에 맡는 기능은 상상력을 자극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이로써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저체온으로 인한 여러가지 질병은 소화기 질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서 최고로 꼽는다면 소화기 질환이 아닐까 싶다. 소화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섭취와 소화, 배설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생명의 기관이다. 물론 저체온으로 인한 소화기 질환이 사망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이 되어버리면 영양 없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소화기관이 하는 일은 각각 다르며 분비되는 소화액도 다르다. 우리는 그저 입맛에 따라서 음식물을 섭취할 뿐이지만 각 소화기관에서 일하는 여러 효소와 소화액은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분해해서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각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위해서 뿜어져 나오는 효소와 소화액은 정상 체온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만약 저체온 상태라면 소화액 분비는 물론 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몸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만약 소화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정상 체온인지 저체온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동맥을 통해서 신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온 상승이 가장 효과적이다. 신장 순환을 위해서도 그렇고 약을 먹을 때는 물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신장의 정상 노력을 줄여줄 수가 있다. 신장의 힘을 위해서 저체온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